팀으로 살아남는 정님. 사실 여러분들 요즘 AC라고 하는 말이 유행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BCAD는 우리에게 익숙하죠.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After Corona, Before Corona로 인류의 문명이 바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코로나가 처음 들이닥쳤을 때 저는 그냥 인류 역사를 좀 나름대로 공부해온 입장으로 이거는 그냥 사건이 아니다. 인류가 경험하는 초유의 사건이고 이 이후에 분명히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뭐 신문에 글도 쓰고 뭐 등등의 일을 해왔어요. 왜냐하면 이건 보도 듣도 못한 경험이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 상황은 이 코로나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지금 전혀 다른 문화의 창립기념일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됐습니다. 코로나의 뜻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왕관이죠. 그러니까 요즘은 코로나가 왕관을 쓰고 마음대로 코로나가 하라는 대로 한다고 얘기할 정도로 코로나에게 모든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이 코로나는 빨리 종식될 것 같지 않습니다. 어쩌면 올 가을에 대유행이 다시 있을지도 모르고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백신과 치료제가 만들어지는 것이 2024년 정도 될 거라고 보는데 빨라도 내년 중반까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 같은 라이프 스타일이 큰 위기가 없어도 지속될 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예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고 혹시 코로나의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고 불리우는 사스, 메르스에 이어서 이제 코로나 나왔는데 이제 또 다른 거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나오는 빈도수가 더 빨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전염병 학자나 많은 학자들이 예견하고 있는 바여서 코로나가 끝났다고 이제 이런 게 안 오는 게 아니라 또 뭐가 더 큰 놈이 더 센 놈이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대부분들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었죠. 비대면 라이프 스타일로 바뀌어서요. 지금 우리가 비대면으로도 하고 있고요. 뭐 쇼핑은 더 가속화돼서 이제는 완전히 비대면 쇼핑을 하기 시작했고요. 재택근무가 증가하고 우리도 실험해봤지만 우리 회사는 뭐 그렇게까지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라고 보이지만 분명히 재택근무는 앞으로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고 아이들의 교육도 패러다임이 바뀔 걸로 보여져요. 그러면 이제 주거 공간도 달라질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과 같이는 전혀 다른 세계로 지금 막 진입해 들어가기 시작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죠.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위축됐다. 그러니까 사실 그 문제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2008년에 금융위기가 있고 난 다음에 사실 전 세계적 금융위기를 전 세계의 지도자들은 해결하지 않고 덮고 지나갔습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왔냐면 지금 국가 부채는 엄청난 양으로 올라왔어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246.5조 달러가 지금 국가 부채입니다. 1년에 우리 전 세계가 만들어낸 GDP가 74조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우리가 열심히 만든 게 74조 달러를 만들어내는데 그거의 332%에 대한 부채가 전 지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채율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건 반드시 언젠가 터집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정부들은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화량을 증가시켰어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 얘기는 국가 부채가 더 올라갈 거라는 얘기를 상징하는 것이죠. 결국 경제적인 위기는 워낙 있었는데 코로나19가 트리거링해서 더 큰 문제가 가져올 거로 보여지는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인 거죠. 이런 것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코로나19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인간의 무한 욕망을 무한대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마치 인간의 이 욕망은 무한대로 사용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그럼 무한 긍정의 시스템이 만들어낸 거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대단한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쓰레기를 만들자마자 쓰레기가 되는, 쓰자마자 쓰레기가 되는 것을 생산하는 시스템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없는 욕망을 만들어서 그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시스템이다라고 말도 하기도 하고요. 이런 생산이 멈추면 멈추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두발 자전거와 같아서 설 수 없다. 계속 생산해내야 된다. 무조건 생산해내야 된다. 이런 시스템이어서 이것이 사실은 우리 지구 자체를 다 망가뜨리고 있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산화탄소 배출은 갈수록 늘어나서 해수면은 높아져 가고 있고 전체
이 워터 시스템, 물 시스템이 다 망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손 쓰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를 야수 자본주의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데, 그럼 과연 이런 문제를 인류가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굉장히 깝깝한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총균세 쓴 제러드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은 2050년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2050년 안 온다. 그리고 뭐 이 2017년이지만 벌써 이 일이 있기 전이지만 데이비드 윌러스 웰스라고 하는 사람은 uninhabitable earth, 살 수 없는 지구, uninhabitable, 거기 들어가서 살아갈 수 없는 지구라는 글을 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지금 모든 석학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이 문제를 과연 그러면 이번에 일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 인류가? 저는 AC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21세기가 정말 진정으로 시작한 때다라고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문명사적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그걸 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건 뭐 괜찮겠지 이러고 살지만 사람들은 괜찮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는 이유는, 이런 높은 문명사적 위기의 파도 앞에서, 이런 엄청난 변화 앞에서 우리 개인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아마 여러분들 라이프 스타일 다 바뀌었잖아요. 아이들 지금 학교 보내는 엄마, 우리 직원들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지금? 이게 한두 군데 문제가 아니거든요. 각 개인과 가정, 그리고 우리 회사는 이걸 잘 넘어갈 수 있을까? 이런 변화를 우리 국가는 이번에 정말 잘 넘어가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는. 그러나 이것도 1차 유행을 우리가 극복했을 뿐이지, 가을에 대유행이 올 때 과연 이걸 잘 넘어갈 수 있을까? 염려가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사실은. 이럴 때 하는 방법은 그냥 괜찮을 거야, 이런 근거 없는 낙관론이겠지만, 근데 이번에 근거 없는 낙관론은 통할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림도 그래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오늘 이런 기쁜 날에, 그렇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엄연한 현실이 밖에 저렇게 있는 이 상황에 어떤 얘기를 나눠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순신 장군이 떠올랐어요. 늘 고전에서 무슨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이 생각났어요.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 13척의 배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왜군이 300척, 그리고 자기의 직접 공격해 들어온 배는 130척의 배가 기습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길 수 없죠. 이미 배는 다 잃어버린 상태고, 뭐 신에게 13척이 남았습니다, 그건 멋있게 말을 하지만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순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얘기를 좀 같이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쪽 자료를 보고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사실은 이 13척이 아주 팀 플레이를 잘해서,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13척이 팀 플레이를 잘해서 130척을 이겼어요, 이 얘기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스터디를 해보니까 13척이 팀 플레이를 안 했네. 안 했어요. 이 전쟁은, 이 명랑해전은 난중일지에 기록된 이순신 장군의 글을 따르면 그가 경험했던 최악의 해전이었더라고요. 난장판에 아무 체계도 없는 아수라장의 전쟁이었더라고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군이 우수형을 기습해서 130척 정도가 갑자기 새벽에 들이닥쳤어요. 왜냐하면 이 조선의 해군은 이 포를 잘 쐈기 때문에 포를 쏘지 못하게 새벽에 치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배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전쟁하러 나가니까 완전히 포위된 거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보니까 나머지 장수들의 배가 400m에서 800m 밖으로 다 도망가 있는 거예요. 따라 들어오지 않고 거의 고립된 것이었습니다. 그때의 장면을 이순신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난중일구에 배를 돌려 중군 김웅함의 배로 가서, 이 중군은 이 장군의 배를 보호하는 배가 중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근데 이 중군 김웅함이 도망가 있는 거죠, 저 멀리. 그래서 그 배로 가서 먼저 목을 베어다가 걸고 싶지만 내 배가 머리를 돌리면 장수들의 배는 더 멀리 물러나갈 것이고 적들은 더 덤벼들 것이 같아 나가지도 돌아가지도 못하는 형편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이 배는 고립된 거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 이순신 장군이 그 한 배에서 지휘력을 발휘해서 이 군사들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고, 그래서 겹겹이 쌓고 있는 그 130척 중에 30척 정도가 아마 싸고 있었나 봐요. 거기서 전쟁을 터뜨리면서 이 나머지 도망갔던 배들을 불러들였어요. 그때 두 배가 중군장 김음한과 거제 현령 안위의 배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31척을 완파하고 90여 척의 치명적인 파손을 입히고 일본 해군은 거의 10척 정도가 살아남아서 돌아가는 그런 해군 전사에 전 세계 해군 전사에 유례가 없는 이런 기록을 세웠죠. 전 이걸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결국 이런 미지의 그 넘기 어려운 파고를 넘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 팀이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런 팀이 있으려면 첫 번째 탁월한 그 리더가 있어야 됩니다. 그 팀을 이끌 수 있는 탁월한 리더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 탁월한 리더와 그 다음에 그를 따르는 리더들 한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따르는 그러니까 리더들의 팀이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한 사람에 의해 가지고 사실 일본 해군이 망한 이유가 단 한 명에 의해 가지고 이 전쟁을 치렀거든요. 그런데 이 이순신 장군은 비록 좀 부족했지만 자기의 장군들의 배들이 다 하나하나의 팀으로 움직일 수 있었고 그들을 모빌라이즈해서 움직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리더는 정말 중요하다. 역량이 있는 리더십, 역량과 캐릭터를 갖춘 리더. 우리 밤낮 얘기하는 얘기잖아요. 그거 정말 필요하구나. 근데 그거와 함께 그 리더가 이끄는 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의 그 배가 그 위기 상황에서 한 팀으로 위기를 극복해냈다는 거가 사실은 굉장히 감동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그 팀이 나머지 팀들을 이끌었어요. 도망갔던 팀들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굉장히 인사이트풀한데, 굉장히 인스피레이션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이순신 장군 한 사람만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요한 리더를 같이 서포트하고 함께 팀으로 움직이는 한 팀이 있었고 그 팀이 제대로 팀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고 위기를 극복해 나가니까 도망갔던 나머지 팀들도 들어와서 함께 힘을 합쳐서 시너지를 내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됐다는 거거든요. 저는 여기서 우리 정림이든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조직이든 가정이든 저는 우리 코로나와 같은 위기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길 중에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건 단단한 팀을 만드는 것입니다. 단단한 팀으로 구성된 정림 자체가 하나의 팀이고 거길 들어가 보면 각 부문이 있는데 각 부문들도 팀이고 부문으로 들어가면 그 부문에 작은 단위들이 있는데 중간급 단위가 있는데 거기도 팀이고 그 팀을 열어서 들어가 보니까 그 속에 있는 팀도 또 팀이고 팀으로 이루어진 팀, 그 팀으로 이루어진 중간급 팀, 이 팀들 그러니까 전체가 하나의 팀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가능하다. 사실 이번 총괄급 인사와 이에 따른 조직 개편의 중요성은 사실은 외부적인 상황 속에서 이 급변하고 도대체 상황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각 단단하게 만들어진 팀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그 팀들로 구성된 정림이라고 하는 거대한 팀이 재구성됐으면 좋겠다. 그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림은 지금까지 거대한 항공모함이었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50년이 넘어서 낙후된 여기저기가 다 구멍이 나기도 하고 문제가 남죠. 저렇게 멋있는 이 항공모함, 이 폐차된 항공모함 사진을 찾았어야 되는데 제가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정림이 그래도 53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항공모함이거든요. 저런 항공모함의 멘탈리티에서 일종의 선단의 멘탈리티, 전단이야 선단이요. 네? 제가 이거 지금 15분 전에 만들어서 이렇게 됐어요. 선단, 배들로 이루어진 여러 배들,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구축함들, 예? 이런 여러 배들, 여러 모양의 배들이 함께 이루는 선단을 이뤘을 때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이번에 조직 개편을 저는 이게 하루아침에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갈 방향이다. 이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향일 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는 구성원들이 열심히 멋지게 살아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수많은 팀이 있고 나는 그 팀 리더가 되고 싶어. 난 좋은 팀을 이끄는 좋은 리더가 되고 싶어. 그런 팀 리더들이 자율적으로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을까?
만약 그런 회사를 만든다면 앞으로 어떤 위기가 와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죠. 근데 만약 팀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위에서 피라미드 구조로 형성돼서 주도성도 자발성도 자율성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억지로 어느 방향으로 끌려가고 있다면 위기가 오면 백전백패할 것이다. 저는 이번에 설계 부문이 하나의 부문으로 분립된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CM 부분이 완전히 독립된 CM 부분이 된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두 부문은 서로 협력할 것이지만 각 부문은 하나의 거대한 팀이 된 것이죠. 설계 부분이 하나의 팀이 됐지만 설계 부분은 사실 밑으로 들어가 보면 TL이 중심이 된 프로젝트 팀으로 재편성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림에 있는 설계 건축인들이 나는 본부장 되고 싶지 않고 난 TL 되고 싶어. 그럴 수 있는 회사. 그래서 젊은 건축가들이 꿈을 꾸고 여기서 내가 TL이 돼서 제대로 된 작품 만들고 기여하고 싶어. 그런 회사. 그런 팀들이 단단한 팀들로 구성되어 있는 설계팀. CM은 이미 현장을 중심으로 하나의 팀으로 다 구성되어 있기는 합니다. 근데 CM은 지금 그 팀들이 어떻게 더 선진화할 것인가? 그 팀들이 어떻게 더 지금까지 해오던 것보다 다른 영역까지 발전시키면서 그 일들을 해나갈 건가 하는 또 다른 과제가 지금 있죠. 이것도 당연히 팀으로 전문적 팀으로 형성돼야 되겠죠. 그리고 지원팀인데 그 지원팀은 전문가 리더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팀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정림의 건축가만이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들이 팀을 이루는. 저는 제 역할은 이사회 의장으로서 역할은 사실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해봅시다. 이게 우리 회사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모두가 팀을 만드는 겁니다. 강력한 팀을 만드는 겁니다. 서로가 책임성이 있는 mutual accountability를 갖는 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아까 봤던 구축함처럼 이 선단처럼 그런 단단한 배들로 구성된 그런 회사 만들어 봅시다가 제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제가 얘기한 것은 선언적 얘기로 끝날 수 있습니다. 미사력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지금 모니터로 여기 참여하고 있는 모든 여러분들 몫입니다. 여러분 그런 회사 만들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회사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회사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회사에 있는 게 자랑스러운, 내가 성장하고 회사도 성장하고 사회에도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2020년 하반기는 우리가 상반기에 겪은 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2차 팬데믹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상황을 극복하기에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각 단체들, 각 조직들이 역량이 부족해 보입니다. 사실 지금 팀으로 빨리 전환시키고 각각 단단한 팀을 만드는 것은 시간이 남는 일이 아니라 절박하고 빠른 시급한 일인 걸로 보여져요. 전 극한적인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끝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럴 거라고 보는 것은 너무 나이브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속도를 내서 이미 팀으로 형성되어 있던 우리 회사가 더 강력한 팀이 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팀, 단단하고 주도적인 팀으로 재구성하는 일들을 박차를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는 AC, after corona, 저는 정림은 여전히 살아남는 강한 팀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이 일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